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경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입찰 공사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제 하려면요, 물론 우리가 PQ 우리가 또 뭐죠, 대한 입찰, 일괄 입찰 이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좀 상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저도 뭐 입찰 관계에 그 기본적인 것은 업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기술사에 나올 만한 문제에 관한 내용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그 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까 하려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시험에 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자료에 있는 내용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추려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시면 좀 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건 좋지만, 실제 그 시험 이외에는 우리가 뭐 입찰에 관해서 굳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더 많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공사라든지 설계 입찰의 어떠한 흐름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술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죠? 항상 이야기지만 저도 업무부 일은 업무부가 라는 어떤 입장이라서 이 내용은 저도 확실히는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시설 공사가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시설 공사의 종류와 입찰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설 공사 이래서 나왔죠. 각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된 공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관련법 그러면 규정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토목, 건축, 조경, 환경시설공사, 구조물 설치, 해체공사 이런 거는요.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 이런 것을 하게 되죠. PQ라든지 이런 것은 그다음에 이제 전기공사 있고요.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관련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사 분류 이러면요. 자, 이제 이게 더 중요해요. 시설 공사 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은 우리가 지금 토목, 건축, 조경, 그다음에 환경시설공사 이런 거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시설공사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어떤 분류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계속 공사다. 그다음에 장기 계속 공사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예산하고 예산 및 앞에 뒤에 나와 있죠. 그 밑에 나와 있죠.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법에 의한 어떠한 그 시설 공사를 분류를 했고 여기에서 어떤 주체는요 조달청에서 하죠. 조달청에서 우리가 주체를 하고 어떤 적용법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여러분 시행령 좀 더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치고 어떤 맥락을 흐르는데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는 이렇게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 규모에 의해서 대형 공사다라고 하는 어떤 공사는 공사 규모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입찰자 설계 참여 정도. 입찰자 설계 참여 정도에 의해서 설계 참여 정도에 의해서 어떤 분류하는 방법이
대한 입찰이다, 그다음에 또 뭐죠? 기술 제한 입찰이다 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입찰자 설계 참여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의 어떤 내용들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분류는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 시설공사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법에 의한 시설이면 시설공사고, 공사의 분류는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와 공사 규모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산 및 그러면 공기에 의한 분류는요, 요 밑에 나왔던 것처럼 계속공사, 계속 비공사, 장기 계속공사 라는 우리가 터널 대규모 공사라든지 아주 고난도의 공사, 이런 것은 장기 계속 공사에 들어가겠죠. 자, 왜요? 이런 것은 예산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산이 아무래도 한 해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공기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 정도 해서 이 정도까지 끝낸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입찰 참여의 어떤 정도를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산 및 공기에만 분류하면서 계속공사, 계속 비공사, 그 다음에 앞에 뭐 장기 계속공사라고 나와 있고요. 공사 규모에 의해서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형 공사다 라고 하죠. 대형 공사 이러면은 300억 이상일 때 우리가 대형 공사라고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비대형 공사,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대형 공사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찰자 설계 참여에 의한 분류로 보면은 대한입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괄입찰, 그 다음에 특정공사, 기술 제한 입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조금 더 많이 들은 것이 기술 제한이죠. 그죠? 기술 제한 입찰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런 입찰 종류의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공사는 어떤 공사고 계속 비공사는 어떤 공사다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내용들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제일 우리가 많이 들은 것들이 기술 제한 입찰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기간이 설계서를 내는 거죠. 발주 기간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서만 냅니다. 정말 해서 이런 설계를 하고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만 내는 거죠. 자, 그런 목적을 내고, 그래서 이걸 입찰에 딱 붙이면 공사비 얼마, 그 다음에 공기 단축 정도라든지 관리 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입찰하는 사람의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설계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는 이런 공기에, 이런 공사 금액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제한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설공사에 관한 종류와 입찰 방법이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특정 공사 종류의 어떤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공사 같은 경우,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왜 계속공사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특징을 보면 충분히 그 한 줄만 봐도 이해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죠. 요즘은 뭐 수의 계약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쟁 입찰의 의미하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미라는 것이요, 입찰자의 가장 적당한 조건 제시한 것. 자, 아무래도 뭐 공사비하고 공기,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형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에는 기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는 어떤 특허 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기술을 제한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업체한테 낙찰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쟁 입찰도 우리가 알다시피 공개 입찰, 그 다음에 그냥 다 풀어놓는 지역 입찰도 우리가 공개 입찰하는 경우, 지역으로 묶는 경우 또 공개 입찰이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죠, 그죠? 그 공개자 지명 입찰. 자, 이제 지명 입찰을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 계속 공사가 된다든지 공사 금액이 큰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개 지명 입찰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진짜 SOC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어떤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개 지명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는 기술 진도 봐야 될 거고 어떤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앞에 했던 어떤 수행 능력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 입찰 중에서도 공개 입찰하는 방법, 지명 경쟁 입찰하는 방법으로 지금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쟁 입찰의 어떤 방법과 특징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적 경쟁 입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자격자 명부 입찰. 그죠? 거기에 공사 어떤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죠. 특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도로 공사 중에 뭐 도로 공사는 다 거의 많이 했으니까 공항에 어떤 특별한 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뭐 해안 밑으로 들어가는 그죠? 그런 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교각도 굉장히 특수한 교각들이 있죠. 그런 공사들은 꼭 그런 것만 하는 회사가 있죠. 대체로 보면은 그래서 터널도 뭐 공법의 종류에 따라서 꼭 그런 것만 하는 어떤 회사들이 대체로 있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죠. 감리도 이상하게 아파트만 한다든지 어떤 시설 그다음에 음악관 뭐 이런 것만 한다든지 뭐 그 문화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센터라도 그 음악 뭐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다음 음악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문화회관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만 하는 어떤 그 음향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만 또 한다든지 그런 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감리도 그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설계도 대체로 보면 그렇죠. 꼭 하는 것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결국은 실적 경쟁 입찰, 그다음에 유자격 명부 입찰, 그다음에 PQ, 그다음에 지역 제한 입찰, 그다음에 시공 능력 평가 입찰 이렇게 입찰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쟁 입찰 중에서도 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입찰의 방법 중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의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 방법 하는 것은 결국은 입찰의 어떤 적격을 수행을 봐서 점수를 주는 거죠.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이제 점수 각각을 주는데, 주로 우리가 입찰, 대안, 기술 제한 공사 낙찰자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에서 기술 제한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에서 그 어떤 입찰 가격을 아주 뭐 이렇게 높고 요즘은 무조건 낮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좀 높지만 정말 그 LCC 봤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 특수한 공법을 쓴다든지 이럴 때 아주 더 안정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입찰 대안 기술 제한 공사 낙찰이라는 타이틀을 쓰는데요. 자, 우리가 어쨌든 경쟁 입찰 방법 특징하면서 우리가 실적 경쟁 유자격 명부 PQ 그다음에 지역 제한 입찰 시공 능력 평가액 입찰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죠. 지역 제한 같은 경우는 뭐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만이 무조건 전체 다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떤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전국으로 종합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역 제한을 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소규모 공사 5억에서 7억 정도 이하 공사 요즘은 좀 더 더 높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높은 공사는 좀 이게 장기 공사로 가면서 예산이 좀 마치 작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비가 높은데도
그 지역의 어떤 특성상 그 지역 업체만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해서 그런 부분 또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그런 입찰에 관한 내용과 변경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비록 공사비는 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역 제한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심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지역 제한을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제 그럴 때 변경을 해야 될 때 심의를 올리게 되죠. 자, 이제 그래서 경쟁 입찰의 방법하고 특징, 그다음에 뭐 낙찰자 결정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주로 총 공사비 300억 이상일 때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CM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PQ라는 게 나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PQ라고 하는 것은요,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어떤 단장이라든지 그 기술진들을 불러서 거기에 어떤 내용에 맞춰서 네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봐서 그거 이제 심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야. 정말해서 한마디로 지명을 하는 거죠. 회사에 각각이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각각의 회사를 지명을 해서 5개 업체 선정을 해서 어느 날 모여서 그 지명 입찰을 할, 공개 지명 입찰을 할 때 5명의 어떤 단장들을 불러서 네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수행을 할래? 라고 물어서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는 미리 서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단장이나 기술진들의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해서 마지막에 점수를 주죠. 요즘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단지 까다로워졌다 하더라도 공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개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투명도가 요즘은 많이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험 칠 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자체를 묻는 일은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물론 옛날에 PQ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아셔도 나중에 건설공사의 관리 방법이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CM 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하고 같이 서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건설 사업 관리 CM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